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산 무기 사지 말라. 2. 한국 기업 홀대하던 중국. 3. 대만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일이 한국의 바이든보다 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들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까지 직접 찾아가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라고 회유하며 대신 독일산 무기를 사도록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로비를 시도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고 회유받은 국가들이 갑자기 중대 결단을 내렸다며 폭탄 발표를 했는데 대충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산과 한국산 무기를 비교 시험 해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들이 공개한 자료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러시아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인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기대했지만 허무하게 쿠데타가 끝나버리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너무나 위험한 무기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문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잡범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신분 상승을 거듭하며 어둠 속 거물로 행세해왔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1990년대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작전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와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 내전에도 개입해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며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프리고진은 발빠르게 전선에 병력을 배치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리고진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전계 진출을 꿈꾸며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바호무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 군부와의 갈등이 중폭됐습니다. 국방부가 물자 지원을 거부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수 내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규군과 용병간 갈등이 증폭되자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의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 용병부대 바그너 수장은 바그너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수치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 러시아 내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장악한 상태,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시민, 군대, 법집행기관 및 특수요원, 현재 전투 위치에서 싸우며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인 군인과 지휘관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모든 전방 지휘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음을 알고 있으며 영웅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임수나 협박에 속아 가장 중대한 범죄인 무장 반란의 길로 내몰린 이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배신자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군대와 국민의 등 뒤에서 다툰 정치인들로 인해 군은 파괴되고 국가는 붕괴했으며 광대한 영토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초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빼앗겼고 내전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적 모험가들, 국가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은 외국 세력이 그로 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야만과 이기심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바그너 부대의 병사와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대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부 혼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며 국가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리 국민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신의 길을 택한 자, 무장 반란을 준비한 자, 협박과 테러 방법을 택한 자들은 모두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우리 국민 모두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연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쿠데타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현지 시간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게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병력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며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프리고진의 폭탄 발표에 전 세계인들은 드디어 푸틴이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러시아의 쿠데타. 자, 그런데 푸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난폭해졌습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푸틴이 금지된 무기들을 총동원해 더욱 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독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시장에서 활개를 펴자 독일이 각종 로비를 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뿐 아니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수주를 가로막고 있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로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는 셈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도 유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핀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부터 영국군 주력 자주포 116문을 교체하는 1조 원 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원 규모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한국이 이렇게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안이꼬아해 이들 국가들의 로비까지 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간 무기를 구매하면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를 신선식품 새벽 배송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준다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더 빨리 유럽국들의 무기를 배송해주자 이들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은 독일 레오파르트 2H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전차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중 100억 물결표 150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에 페이백 전가로 판매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 저렴한데 성능은 독일산보다 훨씬 우수하고 표적 획득 처리 속도까지 더 빠르지만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계약에 나설 핀란드와 루마니아와도 수주를 위한 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방산업계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지난달에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해 강국인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표준 전차 개발 등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산 무기 견제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일의 견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유력했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이 호주 박서 전투정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라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회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산 무기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에 보내졌던 독일의 대표 자주포 G000 총 15문 중 7대가 고장난 사실이 전 세계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독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성능도 한국산이 더 좋은데 고장도 안 난다며 독일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마저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을 월등히 뛰어넘었다며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독일산보다 성능은 훨씬 우수한데 어떻게 가격은 독일산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 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 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속의 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쿤산, 곤산 위 한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 이었지만 올 들어 20위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 이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고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 장자강, 장가항 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 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시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윤영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윤영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항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가오 윤영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 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서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정부는 지난해 2월 서물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층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머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몰겼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지 중국의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대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 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따라온다.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 손을 잡겠다 라고 외쳤던 대만이 삼성 때문에 제대로 큰일 나버렸습니다. 대만은 곧 TSMC, TSMC가 곧 대만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가 대만에서 사라지는 순간 미국도 더 이상 대만을 지켜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만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가며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대만의 삼성으로 불리는 TSMC. TSMC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진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87년 2월 21일에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대만 행정원이 돈을 빌려주고 네덜란드의 필립스도 조금 투자를 하며 기술 지원을 해줘야 하는 등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대규모 설비 투자를 감당할 만한 기업이 변변치 않았고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던 터라 어떻게 어느 분야를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당시 대만 정부 산하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이었던 모리스 창, 장충모 박사였습니다. 모리스 창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에서 25년간 재직하며 반도체 사업부 부사장까지 지낸 인물로 당시 설계부터 제조까지 도맡아 했던 다른 거대 반도체 기업과 달리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는 파운드리 사업이 유망하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를 설득해 TSMC를 설립하고 CEO를 맡게 됩니다. TSMC는 타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압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나죠. 애플, 퀄컴, 인텔, 엔비디아, 테슬라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TSMC를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되겠다고 천명하자 대만은 삼성이 절대 TSMC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삼성이 무서웠는지 대만은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만 기업,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의 궈 타이밍 창업주는 갤럭시 말고 아이폰을 구입해라. 한국인과 달리 일본인은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과 손잡고 5년 내 삼성전자를 꺾겠다 등의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목표는 배신자 삼성전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혐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변형해 한국의 문화를 조롱하는가 하면 대만의 지상파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를 불에 지르는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대만 예능 프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심지어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TV에 출연해 대놓고 한국 사람이 싫다고 대놓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위해 대만에 제대로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TSMC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기술자라 불리는 린준청을 삼성이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에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일한 반도체 최고의 전문가로 삼성이 이번에 영입했습니다. 린준청은 TSMC가 세계 꼴찌 기업에서부터 세계 1위에 이르기까지 TSMC 위 반도체 기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TSMC 내 최고의 기술라자 불리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TSMC가 바닥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해왔는지,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TSMC, 그리고 대만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린준청이 대만을 배신했다, 삼성을 택하다니 매국노다 등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인데요. TSMC와 삼성전자 모두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등 미국에 올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 고급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놀랍게도 고급 미국인 반도체 기술자들이 TSMC를 욕하며 삼성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6일 해외 IT 매체 WCC 테크는 대만 TSMC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은 미국 국적의 기술자들은 애리조나에 있는 TSMC 공장 가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대만에서 강력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동안 대만 생활을 한 미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미국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TSMC에 대한 불만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회사에 비해 TSMC 위임금이 낮다는 것과 대만의 경직된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SMC에서 교육을 받은 한 미국 엔지니어는 TSMC는 군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보수가 업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의 근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의 피드백은 미흡하고 휴가도 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에도 TSMC가 대만과 미국의 업무 문화 차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애리조나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의 TSMC 직원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회의에 대해 불평하는 글을 익명의 게시판에 올렸고 이는 대만 매체인 타이완 뉴스를 통해 대만에서도 조명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TSMC가 기피 대상 1순위가 됐습니다.
삼성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조사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 현지 시각 포브스는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와 협력해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57개국의 근로자 1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의 직장 순위를 집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할지, 회사가 고객을 위해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는지, 근무 여건이 양호한지,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임금 수준이 좋은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성별과 관계없이 임금 체계와 승진 기회가 동등한지 등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최종 점수 집계 결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IBM이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4,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과감할 결단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 군대와도 같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대만의 TSMC와는 달리 삼성은 얼마 전부터 호칭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부장님, 대리님, 과장님, 이사님, 심지어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신입 직원도 회장을 만나면 재용님 또는 제이라고 부르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삼성으로 넘어온 미국인 직원들은 신세계다. 드디어 내가 다시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TSMC에서 일할 때는 숨이 턱턱 막혔다. 삼성은 역시 다르다. 세계 1위인 이유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급 반도체 인재들이 TSMC에서 삼성으로 대거 이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대만 TSMC가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공정에서 기존 방식이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에게 역전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해외 IT 매체 WCC 테크 등에 따르면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과거 주장했던 80% 수율, 양품 비율을 내지 못하면서 애플의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A17 바이오닉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CC 테크는 IT 트위터리안 레베그너스를 인용해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서 새 아이폰 모델에 들어갈 A17 바이오닉의 성능 목표치 기준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며 수율 문제로 A17 바이오닉의 공급량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기존 핀팻 방식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SMC는 3나노 공정에서도 반도체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공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회로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커질 수 있고 발열 등에 취약한데 기존 핀팻 공정으로는 3나노와 같은 초미세 회로의 게이트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하며 TSMC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힘을 갖죠.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는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로 채널과 게이트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방식보다 게이트의 통제력이 더 강화돼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도 성능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삼성이 해냈습니다. 경계현 사장은 최근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핀팻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며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